이제 3교시 들어갑니다. 기업의 그 사회공헌의 그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벤처, 그 다음에 인터넷, 글로벌 또 사회공헌, 이런 기업의 사회공헌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그 사회공헌 형성의 그 변화를 보면 벤처 사회공헌이 있습니다. 벤처 사회공헌, 인터넷 사회공헌, 글로벌 사회공헌. 그 중에 벤처 사회공헌을 보면 기업이 자원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는 방법. 그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통한 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임직원 또 비영리 단체 또 대중이 그 사회공헌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임직원, 비영리 단체, 대중, 사회공헌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공헌하면 과거에는 방어, 대응, 기부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향을 보면 사회에 대한 투자로 보는 거죠. 그 자원봉사 활동은 어떤 그 무형의 자산으로서 투자하게 되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 유형의 그 자산만 자본으로 인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본으로서 자원봉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이제 사회 공헌 전략에서 보면 과거에는 그 어떤 사업과 사회 공헌 활동을 분리시켰습니다. 따로 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따로 보지 않죠. 하나로 보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회 공헌 전략이 없었습니다. 불명확했고, 근데 지금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또 통합과 참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봉사는 사회공헌 전략 측면에서 보면 자원봉사 활동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략적으로 통합되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현대 그 사회입니다. 사회공헌 전략에서 과거는 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주는 것.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투입으로 보고 프로세스로 보고 성과 관리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은 전에 주고 그 뒤에 그 어떤 평가나 확인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입을 하면 반드시 어떤 작용을 현상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성과까지.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문적이고 어떤 기대 효과를 이렇게 측정하면서 투입된 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성과를 가져왔는지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지금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을 운영하는 것은 과거에는 직접 운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파트너십이죠. 기업,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 기관,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업과 대중 사이에 또 파트너십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함께 네트워크가 되어서 협력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운영 측면에서 내부 의사결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라면 지금은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쌍방이 참여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원이 있는데 조사를 맡깁니다. 그럼 지역사회의 그 봉사활동을 이렇게 주도하는 어떤 그 단체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하죠. 대중을 향해서. 그럼 대중이나 지역사회에 어떤 욕구가 있든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데 적절하다면 이제 이 세 사람이 만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어떤 형태냐, 이게 현금이냐, 물품이냐, 인력이냐, 사람이냐, 이렇게 문의하고 적절하게 배정해서 조율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회사에서 어떤 그 물품이 어떤 상품이 한 1,000개 이상을 그 지역사회에 환원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그 지역사회 어느 복지기관에 의뢰합니다. 그 복지기관은 수요자를 찾게 되죠. 그러면 수요자를 다 찾았으면 1,000개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차량 확보, 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인적 자원의 확보, 또 그 다음에 단순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또 사후 관리도 필요하죠. 이런 모든 일정 같은 것을 서로 협의해서 이해 관계자끼리 그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주는 것으로 끝나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의 운영 시스템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사회공헌 활동도 경영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 자원봉사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시간을 입력하는 곳이 있죠. 여러분도 입력하고 기관에도 입력하고. 그래서 그 인터넷 시스템 안에 자원봉사 시간 관리하는 개별로 관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있죠. 거기에 이제 등록하게 되면 어디서든 여러분이 그 봉사활동 시간을 출력할 수 있죠. 몇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인지 출력하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증빙 서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할 때 그것을 제출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관련해서 사람을 뽑는다면 그거 반드시 받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뭐 100시간이냐 50시간이냐 뭐 100시간이면 좋겠죠. 근데 50시간 하는 분이 열정적으로 했고 100시간 하는 분이 열정적으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만 채우고. 근데 50시간은 보람이 있고 100시간은 좀 보람이 덜하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참여하는 그 시간 중에 그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그것이 그 도움이 되고 활용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여행 가는 거 좀 추천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돈 걱정으로 여행을 안 했는데 후회해요. 여러분 알바를 해서라든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미래 사회에 굉장한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남으면 그냥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서 시간을 쓰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의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투입 그 시간을 어느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그냥 그 막연히 어느 지역을 떠나서 가보지 않은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그 마을이라든지 그 도시 형성도 보고 뭐 맛있는 음식 있으면 그것도 사 먹으면서 또 여러분이 이게 어떤 도와줄 일 있으면 가서 그 하루 뭐 이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올라올 수 있고 그 배낭여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방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그 시간들 또 있습니다. 해외도 이제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죠.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제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그 권장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하면 교과서 밖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경향을 보면 과거에는 그 어떤 시혜적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혜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공급자 또는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또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에게 주는 그런 시혜적 활동이라면 지금은 단순히 그렇지 않죠. 주는 사람이 목에 힘주고 주고 그런 게 없죠.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전략적 활동이 된 것입니다. 4개, 5개가 있으면 4개, 2개만 필요하니까 남기고 3개는 나누어야 됩니다. 나중에 버리게 돼요, 안 쓰면. 여러분 그 집집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센터 이렇게 뒤져낸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버리기는 아깝고 남주기 아깝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버리기도 아깝고 남주기도 아깝고 써요 안 써요? 안 쓰는 것들 다 꺼내세요. 어디로 갖다 줘요? 여러분 복지관이든 이렇게 나눔 그 가게 있죠? 그 기부하셔요. 활용해야 돼요. 그냥 갖다 놓으면 뭐 1,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붙여서 그들이 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 돈은 이제 다시 사용하는 데기 때문에 없다고요? 뒤져보셔요. 뒤져보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버리기도 아깝고 남주기도 아깝고 그때 결단을 내리세요. 여러분이 안 쓰는 거면 5년 10년 지나면 어차피 버려요. 그러면 안 입고 안 쓰는 거 갖다가 나눔 가게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선량하게 그것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 우리 사회 공헌 활동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터폰이 울리는데 번호만 확인했고요. 내가 다시 전화 인터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촬영하는데 방해하는 분이 계시네요. 누군지 알았어요. 수업 마치고 제가 전화하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 공헌 활동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베트남 학술 교수 사업, 학술 교수 사업이 있었는데 베트남 학술 발전을 위한 장학 사업, 차세대 대표 초청 사업 이게 1995년도 있었죠. 베트남에. 그 다음에 유네스코 교육기금 사업,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최빈국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심장병 아동 돕기 행사를 진행했고 약 2천여 명에게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지원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했던 한 3가지 특징이죠. 지금 95년도에 베트남을 투자했었는데 지금 아마 삼성전자가 서서히 베트남 떠나고 있죠. 다른 지역으로 아마 왜냐하면 배은망덕한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서 아마 이전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건비라든지 전략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그런 또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했던 일들 중에 미국 태풍 카트리나 복구 기금을 지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의 재단을 설립했고 첸나이 지역 보건, 교육, 직업훈련, 환경, 교통안전, 예술, 과학, 기술 분야를 지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왜 해외에 이렇게 할까요? 그 지역에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공헌 활동은 우리나라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화돼 있죠. 세계화. 타 지역의 나라마다 한국 기업들이 세워지고 이제 지구촌이라 할 만큼 왕래가 빈번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필리핀 농어촌 전화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2006년까지 한 262개 마을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 순회 의료 봉사 활동도 한국전력에서 지원했습니다. LG전자에서는 아시아권, 중동권, 중남미 이런 지역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태국의 마약 퇴치 프로그램 지원, 그 다음에 베트남 불우 환자 성금 기부 및 무료 개안 수술 지원 이런 걸 했습니다. 중동에는 선천성 상구 순혈 환자 무료 시술했고 중고 PC 이집트 고아원을 기증했습니다. 중남미에는 현재 아동시설 및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뷰티풀 체인지 2006 아시아 지역 안면 기형 수술 지원했고 인도의 헤비타트 지원 및 참여. 여러분 인도 헤비타트 지원 참여했을 때 헤비타트가 뭐예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여했던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죠. 그러니까 집이 허술한 집을 다시 줘줘요. 돈 받고 안 받고요? 안 받고 줘줄 수도 있고요. 자재비만 받고 집을 줘줘요. 그래서 헤비타트 운동이 뜻있는 일이죠. 우리 헤비타트 운동 한국 지부장이 누구였죠? 정근모 전에 호서대학교 총장이었죠. 정근모 장로님. 그분은 아들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잘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할 때 헤비타트 운동을 했던 그분들은 좀 독특해요. 한국에서도 그 운동에 참여했던 보면은 남의 집을 이렇게 지어주고 거기에서 얻는 프라이드, 자존감은 대단하죠. 이것이 지금도 계속 되었으면 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직을 떠난 이후에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했어요. 여러분이 TV에서 봤을 거예요. 허리에 못주머니를 차고 지붕 위에 가서 지붕 작업하는 모습. 이분은 전에 북한도 다녀오셨죠. 특사로. 여러분이 저는 자원봉사 활동은 이렇게 직무상 지위가 높고 낮음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이 있다면 참여해서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헤비타트 운동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이제 변형된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에 이렇게 전기나 이렇게 배관하는 분, 또 도배하는 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이나 가난한 집에 그냥 무료로 도배해주고 집도 수리해주고 전기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개설해주고 선을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보람된 일이죠.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제적 그런 실정에 있는 분들에게 도와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 혼자 하긴 버겁다면 한 친구들 5명, 10명이 뭉치면 1년에 한 집씩은 여러분이 선정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질,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특별한 계획도 필요 없죠. 1년에 한 집씩을 여러분이 돈을 일정액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쉴 때, 휴가 때나 이렇게 쉴 때 또 휴가를 내어서 2, 3일 그 집을 완전히 개조해 주는 거죠. 너무나 좋은 일이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구상해서 실천한다면 좋은 그런 여러분의 추억이 될 것이고 또 지역사회도 좋은 그런 어떤 모범적인 그런 활동이 될 것입니다. 포스코,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SKT, SK네트워크, 하이닉스,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것을 계속하면 기업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군 하고 누군 얘기 안 해줄 수 없죠. 그래서 포스코는 해외 재난 지역 지원 활동을 했죠. 파키스탄 강진 그 피해 지역을 지원했고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지역을 지원했습니다. 대한항공 몽골 식림 행사를 했고요. 말레이시아의 말림 마을 해외 지원 자원봉사 활동을 또 참여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아름다운 교실에서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의 썸나옹톰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단이 참가하는 개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한국국제협력단과 비영리단체 굿피플과 함께 운영하는 취업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죠. 그 베트남, 몽골 이런데 이제 축산 시범 농장 사업을 진행했고 몽골에서 베트남은 도서관 지원, 학술 지원, 또 안면 기형 수술 지원을 했던 그런 일에 참여했습니다. SK 네트워크는 몽골의 의료 기증했고 또 빈곤층 국가를 대상으로 155억 상당의 의료 및 원단을 지원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미국 유진 공장 지역 봉사활동했죠. 미국 산호세 그 판매법인이죠. 미국 판매법인. 하이닉스는 이천 청주에 있고 또 미국 유진에 있고 산호세 법인을 갖고 있죠. 중국 우시에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되었죠. SC제일은행은 베트남, 라오스, 중국 빈농 지역 안과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다문화 탈북자 지원 사업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해피 쉐링 이벤트 또 뭐 클래스 실시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중국 북경 근로자 학교 기능 보강 사업을 지원했고 신한은행은 몽골 캄보디아 우물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은행은 뭐 상생 공존 문화 나눔 환경 지향 뭐 3대 전략으로 뭐 따뜻한 금융의 실천 뭐 이런 것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던 사례입니다. 이것 말고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한 것뿐이지 찾아서 다 해드리지 못한 거는 뭐 시간상 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꼭 여기에 나왔다고 이 기업만 좋고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뭐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도 소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이런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러분들이 좀 조사하고 여러분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 생활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자아 실현의 현장으로 보람되고 뜻있는 여러분의 미래의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프락시스적인 그런 실천적인 삶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3교시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13주차 12강 이제 14주차 13강을 다음 주에 하게 되면 이제 기말고사 그 다음 주에 치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기말고사와 학기 과제물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말고사는 30일까지, 학기 과제도 30일까지 하시고요. 재택수업은 13강 진행됐으니까 13개입니다. 이제 여러분 막 1주차, 2주차, 3주차 헷갈리죠? 그게 13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13개, 그건 출석이 해당되죠. 20점. 그 다음에 과제물 20점,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입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저는 다 드렸어요. 까먹는 건 여러분이 까먹는 거예요. 점수를. 뭐 성적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기분 문제지. 그래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미래를 잘 설계하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고 접근해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여러분 그 내면에 꽉 채우셔서 훌륭한 또 이렇게 보람된 평범한 그런 어떤 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이제 확산되고 이런 추세에서 이제 원격으로 모든 걸 마치게 되는데 이 학기에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